네, 44강 양전제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양전제도도 좀 시험 문제 뭐 나오는 것만 나오는데 뭐 현감색 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뭐 맨날 수등 이척제만 나오는데 그래도 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전제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토지 측량이에요. 측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전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토지의 실제 경작사항을 파악하고 실시한 토지 측량 제도이다. 그리고 토지 결수와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탈세 방지랑 전제 징수 목적이었다고.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이전에는 양전이었다고. 측량이라는 표현을.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이런 게 1단계죠. 그냥 한두 번 읽어보면 내용 파악이 되는 부분. 1단계.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신라 있잖아요. 신라는 이제 양전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등급을 구분했냐면요.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상중하라는 3등급에 다시 상중하를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 9등급으로 설정했어요. 신라시대에는. 상중하라는 3등급에 다시 상중하를 붙여서 9등급으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게 상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하라는 3단계에 하나를 씩 더 붙인 거야.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9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했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는 문종시대에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부력상전, 이력중전, 제역하전 3등급으로 또 구분을 했어요. 우선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는 3등급의 전품이었는데 세종시대부터 전분 6등법을 통해서 이제 6등급으로 나눴다는 말 기억하시죠? 좀 한번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정시대 때는 양전보수르라는 무슨 법규 같은 거를 규정을 했어요. 문제가 왜 이거를 제가 집어넣냐면 다음 중 양전보수를 규정한 왕은 누구이냐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공양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품의 등급을 상중하로 나눴다. 또 3등급으로 나눴죠. 그리고 등급에 따라 척수를 달리하는 수등 이척제.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앞으로도 나올 거고 기사 문제에도 정말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보통 기사 문제에서는 전품의 등급에 따라 척수를 달리하는 것을 무엇이냐, 척수를 달리하는 게 무엇이냐, 수등 이척제 고르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공사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수등 이척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전품이 낮으면 양전척은 길어지고 전품이 높으면 양전척은 짧아진다. 이게 정답이었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볼게요. 어떤 일정한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 있죠. 똑같은 땅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길이도 똑같은 거.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등급은 되게 좋아요. 상이에요. 여기에 등급은 하야.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토지 등급이 낮은 땅은 척수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척수를 이만큼 짧은 거로 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9번의 척이 나왔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고요. 여기는 하야. 그럴 때는 척수를 되게 길은 걸 하는 거예요. 이만한 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만큼의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토지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상이죠. 척의 길이는 어때요? 짧아지죠. 그리고 토지의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 자의 길이는 어때요? 길어지죠.
이해되시죠? 요걸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내용 한번 정리하자고요. 토지의 등급이 낮으면 양전척은 길어진다. 전품이 높으면 짧아진다. 이 개념 좀 유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죠. 그리고 그때 한번 이게 상등척, 중등척, 하등척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공사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품의 등급을 상등척은 농부의 손뼘을 기준으로 20뼘을 한 척으로 했고, 어때요? 25뼘을 한 척으로 했고 30뼘을 한 척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토지의 등급이 높을수록 짧은 거죠. 이것도 짧죠. 그리고 개지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공사 문제인데,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길이를 말한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의 손 길이를 말한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개지척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제 요거는 공사 기출문제에 2번 정도 또 나왔었는데, 뭐 개지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하나는 요거였고 또 나머지 하나는 개지척의 의미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정답은 사람의 손 길이가 정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요게 공사 기출문제였던가? 20지, 25지, 30지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숫자까지 좀 암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이제 조선시대까지 초까지 이렇게 조선 초기까지 조선 볼게요. 조선 여기 조선 초기까지 어때요? 3등급이었단 말이에요. 토지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세종대왕님이 전제상종소를 설치하면서 3등급의 전품을 6등급으로 바꾸시게 된 거죠. 그리고 6종의 양전척을 사용했다고. 이것도 수중 이척제 맞죠. 등급에 따라 척의 길이를 달리하니까. 그리고 효종 때 전제상종소 준수조화라는 측량 법규책이에요. 6종의 양전척을 그냥 하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의 척으로. 그래서 이건 주척이에요. 그리고 우리 결부속팔 단위 외웠었죠. 조선시대는 결부제였어요. 결부제라서 우리 그거 외웠었죠. 결부속파. 면적을 계산 시에는 6파 이상은 그냥 속으로 봤고요. 5파 이하는 버렸어요. 요것도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토지의 형태는 뚜렷하지 못한 것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 경사진 곳은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이것도 그때 기출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할게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지목이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초기에는 수전 한전이었고요. 수전 한전 2종이었는데, 중엽에 가서 이제 전답대 3종에다가 기타 토지는 3냐라고 표현을 했었다고. 요것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정리하자고요. 요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정리를 하자고요. 양전제도란 건 뭐죠? 토지 측량 제도라는 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신라시대 때는 상중하 9등급이었다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지문이 신라시대 토지 등급은 3등급이었다. 아니죠. 3등급이 아니라 9등급이라는 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문종에서는 이것도 좀 외워주세요. 이 부력이랑 이력 중전이랑 제역하전이란 거는 뒤에 부분에서 의미가 나올 건데, 부력상전은 매년, 옛날에는 비료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매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땅의 지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휴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부력은 매년 농사를 해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고요. 1년을 좀 쉬는 땅이었고, 제역하전은 2년인가 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력상전, 이력중전, 제역하전 3등급으로 구분했었다고. 문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죠? 3개 항상 우리 유의하라 그랬죠. 다음 중 문종 시대에 구분한 토지의 등급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죠.
1번 무력, 2번 이력, 3번 제역, 4번 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정답 고르는 거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양전보수를 규정하는 왕의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공양왕은 상중하인데 수등 이척제를 사용했는데 수등 이척제의 단위는 20, 25, 30 좀 외워두시라고요. 20, 25, 30 요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를 저는 좀 2단계라고 봐요. 다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좀 암기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까지는 3등급의 척을 사용했는데 전제상정소를 설치했다 그랬죠. 우리 복습하면서 다시 하자고요. 전제상정소는 몇 년도? 1443년. 세 가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영구, 전유, 그리고 만든 게 아니라 죄송해요. 결부제를 도입했다고. 결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부제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3등급의 전법을 전분 6등법을 통해서 6등급으로 바꾸셨고 6종의 양전촉을 사용했다고. 근데 뭐 한 종에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효종 1653년이죠. 효종시대 전제상정소 준수조화라는 법규책이에요. 법규. 요거를 기구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법규라는 거예요. 6종의 양전촉을 1등급의 양전촉 길이로 통일했다고. 요 숫자 나오면 항상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1등급을 뭐 3등급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1등급이 그냥 주척이었어요. 그리고 6파 이상은 속으로 하고 5파 이하는 버림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뚜렷하지 못한 거는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면 죄송해요. 현관펜 칠한다는 걸. 정직이라고 외웠어요. 정직. 뚜렷하지 못해서 정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그냥 별도로 만든 경사진 곳은 경사는 별도로 만들었다. 뚜렷하지 못한 거는 정직, 경사진 곳은 별도로. 그리고 지목, 조선 초기의 지목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수전, 한전 두 종류였고 중엽에는 전답대를 했고 기타는 사냐를 붙였었다. 요걸 제가 어디 기출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좀 요것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2단계 정도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 뚜렷하지 못해서 정직해야 된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경사진 것은 별도로. 그리고 지목은 수전, 한전, 그리고 전답대 3종, 기타 토지는 사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4강 양전제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